연애 초반에 정말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과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사실 모든 커플이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헤어지는 커플과 결혼까지 가는 커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융통성입니다. 특별함보다는 소중함을 아는 사람, 완벽한 궁합보다는 다름을 맞춰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진짜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결혼까지 가는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 처음엔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이 잘 맞는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분명히 그렇게 느껴져요. 유머 코드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다고 느끼니까 우리 정말 천생연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슷함을 강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참 잘 맞는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특별한 감정을 기억하고 싶어 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강요하게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연애 초반에는 진짜 결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랑 나랑은 결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없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본 커플들 중에서 몇 년이 지나도 우린 여전히 결이 잘 맞다고 말하는 커플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결이 잘 맞는다, 안 맞는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만들어낸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결이 잘 맞는다는 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특별함을 크게 느끼는 관계일수록 나중에 헤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커플은 처음에 정말 모든 게 잘 맞았어요. 영화 취향도 같고, 음식 취향도 같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헤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분이 갑자기 밤늦게 일하는 날이 많아졌는데, 여자분은 계속 예전처럼 일찍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맞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게 된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기대 속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잘 맞아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이런 부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나랑 이런 부분이 잘 맞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생각들이 서로에게 쌓이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너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조금 변해갔다고 느껴질 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서 더 그 사람한테 연락에 집착하거나 만남에 집착하게 되는 것처럼 특별함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랑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을 같이 맞춰가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진짜 사람 만나면서 그거 하나가 다예요. 사람 본성이라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를 만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직장에 다닐 때, 연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이라는 나의 뿌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연봉에, 이 정도 직무에, 이 정도 직급에, 이 정도 회사의 네임밸류면 나는 진짜 만족하고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평생 직장에 입사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이 채 되기 전에 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다고 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면서 적어도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어차피 이유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고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친구랑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적어도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얼마나 잘 맞는지가 아니라 안 맞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갈 만한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게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특별함과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연인들이 헤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관계의 특별함 때문이에요. 정말 단단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특별함을 서로가 진짜 쌍방향적으로 느끼면서 오래가는 관계는 소중함을 느끼는 관계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고 특별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그 둘이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특별함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흔히 명품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는 것과 같은 사치욕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특별함을 계속 느끼고 싶다는 건 그 도파민의 감정에 의해서 계속 특별해져야만 한다는 어떤 보여주기식의 욕구가 솟아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신경 쓰면서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자상해,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날 챙겨줘,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나한테 하는 사람이야. 그런 게 자꾸 특별함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관계가 너무 특별해지고 싶으니까, 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진짜 오래 못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군가의 솔직함이 누군가에겐 무례함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난 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는 식의 굉장히 직설적인 말을 내뱉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게 무례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똑같아요. 나랑 데이트할 때는 좀 화장 좀 해라, 여자가 집에 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것도 다 특별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감정들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비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잖아요. 특별함의 관계에서 시작된 그 감정들은 사실 얼마 못 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소중함이라고 느껴지는 감정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또는 향수가 묻어난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감정이 깃든 것처럼 그 관계에 소중함이 더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서로가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아픈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손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하게 되거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결혼까지 가는 관계에 진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특별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특별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특별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함을 추구하지 않을수록 특별해지는 게 이런 역설적인 사람의 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건 누구나의 바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추구해야 될 건 그냥 나랑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다름이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손을 놓지 않을 사람인지, 그걸 더 중요하게 따지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이 지나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연애, 진짜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진짜 이 사람은 어디 내놔도 걱정이 없겠다는 감정이 드는 진짜 사랑을 느끼는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럼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맞춰갈 만한 어떤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습관 어디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는 조금 다름이 느껴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현상이나 세상을 경험했을 때, 그때 융통성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그거를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그래도 한번 이건 경험해볼까, 이건 조금 더 내가 한번 받아들여볼까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게 되거든요.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이거 안 맞으면 금방 쉽게 포기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죄다 쉽게 포기한다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딱 한눈에 뭔가를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이 나랑 어느 정도 맞춰갈 만한 태도가 된 사람일지 아닐지를 좀 가만 돌이켜본다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실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이 있었는데 여자분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남자분은 즉흥적인 걸 좋아했어요. 처음엔 이 차이 때문에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융통성이 있는 남자분이었거든요. 여자분이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적어도 중요한 일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여자분도 가끔은 즉흥적인 데이트도 재밌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커플이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식도 한번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융통성이거든요. 반대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정말 융통성이 없는 분이었어요. 여자분이 가끔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남자분은 연인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절대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새로운 음식점을 가보자고 해도 아니야. 우리가 늘 가던 곳이 좋다 이런 식이었어요. 여자분이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예쁘니까 바꾸지 마.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결국 그 커플은 헤어졌어요. 융통성이라는 건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식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죠. 연애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연애 초반에 서로 잘 맞는다고 느꼈던 커플들일수록 나중에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잘 맞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둘 다 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연애할 때 정말 많이 싸웠대요.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름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다름 속에서도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남편은 내향적이고 저는 외향적이에요. 처음엔 남편을 사교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집에서 쉴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요. 대신 저도 가끔은 조용히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게 바로 융통성이에요. 상대방을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음식점을 가자고 했을 때, 새로운 영화를 보자고 했을 때, 새로운 여행지를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왜 굳이 새로운 곳을 가야 해? 우리가 늘 가던 곳이 좋잖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의견이 다를 때의 태도예요. 여러분과 그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생각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계획이 바뀔 때의 태도예요. 갑자기 비가 와서 야외 데이트를 못하게 됐을 때,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다른 걸 해볼까? 어떤 게 좋을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진짜 짜증나. 계획이 다 틀어졌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실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엔 조심하면 되잖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왜 이런 실수를 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이런 식으로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죠. 이런 작은 신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만 융통성을 요구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고집 피우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융통성을 보여줄 때 관계가 발전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커플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커플이 있어요. 그 커플은 정말 모든 면에서 달랐어요. 한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한 사람은 밤형 인간이었고
한 사람은 깔끔한 걸 좋아하고 한 사람은 좀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었고, 한 사람은 계획적이고 한 사람은 즉흥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싸웠대요. 서로 너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침형 인간인 분은 밤형 인간인 연인을 위해서 가끔은 늦은 시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밤형 인간인 분은 아침형 인간인 연인을 위해서 가끔은 일찍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깔끔한 걸 좋아하는 분은 연인이 좀 대충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대충대충 하는 분은 연인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려고 노력했어요. 계획적인 분은 가끔은 즉흥적인 것도 재밌다는 걸 알게 됐고, 즉흥적인 분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지금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정말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점이 있어도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혼까지 가는 남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융통성이에요.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죠. 물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원칙까지 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작은 것들, 일상적인 것들에서는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좀 어수선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중요한 공간만큼은 깔끔하게 유지하자고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그런 성향을 이해하고 노력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융통성이 있는 관계인 거예요. 결국 연애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은 양보하고 맞춰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의견이 다를 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계획이 바뀌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오래오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서로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함께 맞춰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전혀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만 바라고 나는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할 때 진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혼까지 가는 남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융통성이에요. 완벽한 궁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특별함보다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함께 시도해 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말 오래오래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융통성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연애 중에서 정말 융통성이 있어서 고마웠던 순간들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연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